자,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을 내재적으로 보상을 시킨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변혁적 리더의 역할,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변혁적 리더의 역할. 변혁적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변혁적 리더의 뭐 행동 특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idealized influence, 그죠? 우리말로 쓸게요. 저는 이상화된 영향력. 강남이 느끼는 거겠죠. 죄송해요. 이런 농담을 하다니. 이상화된 영향력. 강남하고 이상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상화된 영향력을 보면은 이런 거죠. 리더가 지니고 있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게 이제 그 그리스어의 그 어원이 이제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래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신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리더는 카리스마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거부할 수 없죠. 막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변혁적 리더는 이상화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은 유비 같은 사람. 그죠? 유비. 그죠? 유비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유비를 보고 좋아했던 조조나. 그죠? 그 다음에 조음 같은 사람도 처음에 공손찬을 모시고 있다가 유비한테 쫓아가잖아요.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죠.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야. 리더십 얘기하다 보면 이순신 장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순신 장군 카리스마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범접할 수 없는. 그죠? 제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부대 휘하에 있었다면 외놈들하고 당시 싸울 때 겁이 하나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니까. 되셨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감적 동기부여. 중요해서 제가 지금 계속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변혁적 리더의 역할, 4가지 행동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idealized influence, 이상화된 영향력. 두 번째는 영감적 동기부여. 영감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번뜩이 하는 동기부여를 야기시킨다. 제시된 비전을 바탕으로, 그죠? 리더는 비전 제시를 해야 되니까. 구성원 스스로 기대 수준을 높이고 과업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각 공부할 때, 그죠? self-fulfilling prophecy, 자성적 예언을 얘기할 때 제가 쿵푸 팬더 이야기 했었죠. 여기서 등장하는 우구웨이라는 거북이, 그 너구리 시프 있잖아요. 시프의 스승 거북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포한테, 너는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어. 드래곤 워리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 팬더, 포가 기대,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자기가 열심히 쿵푸를 연마해서 결과적으로는 용의 전사, 드래곤 워리어가 되죠? 영감적
연강적 동기부여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구웨이다. 이렇게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 리더는 구성원들이 지성이나 합리성을 자극하여 혁신적이거나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적 자극. 역사적인 인물은 세종인 것 같아요. 조선 전기에는 세종, 후기에는 정조. 이 두 양반 다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해서 항상 신하들한테 경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좀 다른 의견 좀 내보라고. 이 경연이 중신들한테 여러 가지 코칭을 받는 거잖아요. 국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럴 때 한 번도 세종이나 정조는 밀린 적이 없고 둘 다 말을 너무 잘해서 신하들이 거의 이야기를 못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두 양반 다 독서량이 상당하고 예를 들면 정조 같은 사람은 뭐 신하들하고 경연 장소에서 논쟁을 벌일 때 그 여러 가지 그 경전에 나오는 구절까지도 한자 안 틀리고 다 인용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창제할 때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사극 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 했던 거 한석규 주연했던 영화 거기 보면 신하들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언어 체계가 딱 잡혀 있어서. 뭐 정조 같은 경우에는 또 무예도 뛰어나서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죠. 항상 리더들은 팔로워들을 지적 자극시켜서 뭔가 합리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individual consideration. 이거는 개별적 고려. 그러니까 구성원 개개인들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개별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며 후원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과업 수행에 대해서 서로 코칭을 해야 된다. 저는 히딩크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 그죠?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등용해서 인력 2002년도 월드컵에 히어로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상철이라든가 기타 다른 선수들, 그죠? 송정국이나 이영표 같은 선수들 등용해서 이른바 한국식 토탈 사커를 추구한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선수들 하나하나에 대한 배려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서 변혁적 리더의 네 가지 행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dealized influence, 이상화된 영향력. 두 번째, 어떤 거 있었죠?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그죠? 세 번째,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 네 번째, individual consideration, 개인적, 개별적 고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넘어가고요. 안 보셔도 돼요. 자, 14, 1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만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서번트 리더십은 서번트라는 게 하인이라는 뜻이죠. 하인. 우리말로 이제 하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하인 리더십이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서번트 리더십. 한글로 그냥 서번트 이렇게 써요. 근데 리더십 그러면 보통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이제 뭔가 드러내는 건데, 그죠? 하인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하고 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발휘하는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을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진정한 권한은 누가 만들어준다? 권위는 팔로워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단순히 굴림에서 리더십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0년대에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름도 재밌네. 그린리프. 우리말로 하면 녹엽이네요. 녹엽씨. 죄송해요. 이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있네.
서번트 리더는 리더의 어떤 그런 낮은 어떤 자세, 그러니까 팔로워들에 대한 어떤 굴림이 아니라 그야말로 낮은 자세에서 리더들을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팔로워들에 대한 봉사의식의 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도 그 행동 특징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5가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올트루이스틱 콜링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타적 소명, 콜링이 이제 뭐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타적인 어떤 소명의식, 그래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죠? 리더가 희생정신. 가끔씩 보면 이제 군대에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부대를 이끄는 소대장들이 술잔 같은 거 이제 터뜨렸을 때 자기 몸으로 막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한다. 역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그죠? 관계가. R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릴레이션. 그 다음에 이모셔널 힐링.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치유한다. 감정적 치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관계 중심적 행동이야. 아무래도 서번트 리더십은 하인 입장에서, 아랫사람 입장에서 팔로워들을 보듬어주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어떤 리더의 행동이 많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위즈덤, 지혜. 지혜는 뭐예요?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아야 된다. 경험도 많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스크와 연결시켜 볼 수 있겠네요. 엠퍼시, 공감, 그죠? 공감도 관계가 중시될 때, 그죠? 팔로워들과 관계가 중시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밋먼트 그로스는 성장에 대한 책무라고 그래요. 성장에 대한 책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잘 진정한 조직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한 책임. 그죠? 스스로 어떤 지적 자극을 주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진정한 과업을 잘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과업 관련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컨템포러리 어프로치에서 리더십 연구에서 동시대적 연구에서 가장 핵심은 단순하게 리더의 과업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팔로워들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리더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변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디비주얼 컨시더레이션, 개별적 고려 같은 변혁적 리더의 행동은 관계 중심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인텔렉추얼 스티뮬레이션, 지적 자극과 같은 변혁적 리더의 행동은 과학 관련된 리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 복합적으로 이 2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센틱 리더십 한번 볼게요. 오센틱 리더십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정성 혹은 뭐 진성 리더십이라고 해요. 진성 리더십. 요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가장 핵심은 리더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윤리의식. 그죠? 자, 그래서 행동 패턴이 역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셀프 에어니스, 자아인식.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약점이 뭔지 스스로를 일단 잘 알아야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일단 좋은 리더는 철저하게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죠? 자기를 알아야 남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우리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죠? 논어에 나오나요? 자, 인식. 두 번째는 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 균형 있는 정보 처리. 아이고, 있는을 두 번 썼네.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과업 관련된 정보, 그죠? 여러 가지. 과업 수행할 때,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뭐 듣는 얘기들도 많을 텐데, 그런 정보들을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자들 같은 경우, 리더 같은 경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편향되지 않도록. 그러면 과업 관련돼서만 어떤 국한시켜서 봐도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의 과업과 관련된 행동이다. 태스크와 관련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의식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세 번째. Relational Transparency. 트랜스페어런시가 투명성이니까 관계적 투명성.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되고 또 부하 직원들의 관계에서 어떤 주관성이 개입돼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투명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향 후배다, 대학 후배다 그래서 특별하게 편향함 없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공정한 어떤 관계를 맺는 신뢰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게 T라고 하면 요거는 관계 중심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내재화된 도덕적 관념. 이거는 윤리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성 리더십도 가만히 살펴보면 2번과 3번 균형 있는 정보 처리, 관계적 투명성이라는 진정성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 속에 관계 중심적 행동과 과업 중심적 행동이 같이 녹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더십을 좀 러프하게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리더십 연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트레이드 어프로치에서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그리고 시츄에이셔널 혹은 컨틴전트 어프로치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어프로치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변혁적 리더의 네 가지 행동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나 진정성 리더십,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들을 이제 다 연구를 해본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유사성이 높은 걸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